위원들께서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지금부터 서울메트로와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의 2016년 3, 4분기 노사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양적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사측 간사인 제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노사 양측 참석자 소개에 이어 노사 대표자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노사 안건을 상정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측 참석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측 대표이신 김태호 사장님이십니다. 이병두 운영본부장이십니다. 이기준 안전관리본부장이십니다. 박원수 경영지원본부장이십니다. 용현상 법익사본부장이십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이십니다. 서정식 기획전략처장입니다. 홍순상 운전처장입니다. 인사처장 업무대행 김영민 인사운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간사인 노사협력처장 조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사측 참석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트로 노동조합처 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관 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규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종용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조동희 정책특별위원회 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병열 영무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현 성무본부장입니다. 양성수 차량본부장입니다. 염검열 기술본부장입니다. 네, 저는 노척 간사 사무처장 박용수입니다. 예, 그럼 노사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측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노사협력에 맡게 대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그 사무실 인사 맡은 게 언제도 벌써 시간이 참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되게 많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그 노사협력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갖고 있던 여러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해소되지 못하는 것도 이해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노척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이런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노사협력회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이제 사장님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항상 웃고 해야 되는데 이제 노사협상을 보면 뭔가 이렇게 대립 이런 관계 이런 노사관계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웃고 합시다고. 우리 사장님이 이제 첫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임을 이제 축하해야 되는데 축하를 공식 석상에서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트로노조 조합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현재 양공사 통합, 또 인단형, 조직 개편, 각종 대진상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노사협력회의를 해주는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께서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노사협력회의는 형식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상 사장님이 부임 후 첫 노사 한계 인내이면서 노사가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줄곧 노사 간에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소통하는 과정이 노사 관계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노노 간, 노사 간, 노정 간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또 4년째 이제 우리 노동조합이 맡고 있는데 현안에 대해서 좀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구사 통합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공사 통합 문제는 서울시장님의 정치 행보도 아니고 사장님의 일심도 아닙니다. 시민을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메트로로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시민들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원의 권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조합, 이것이 통합을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은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우리의 예방보다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을 생각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양도 통합 문제는 이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섭노조가 지금 2017년, 16년 인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구사 통합에 또 거기까지 버텨서 상당히 복잡한 일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사측이 내놓고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섭권 문제, 우리의 사업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합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노조로 봤을 때 4%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인데 수차례 노사협력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고 시행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번역된 노사 사무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현업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속감들은 경영진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문제입니다. 조직 개편은 새로 부임한 사장님이 해야 할 첫 번째 경영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정보 본부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에 기여하면서 대부분 기술본부에 많은 손을 대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28일까지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중에 그 기간 동안 영명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기술본부 임원들과 좀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서 수학원의 불안을 좀 해소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본부하고 과거에 술 한잔 먹고 싸움을 벌였는데 그분들이 해고돼서 도시철도 이제 유아원 씨는 복직이 됐는데 우리는 복직이 되지 않는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이 현수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복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장님은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하신 분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을 믿고 함께 상상이기로 가라고 합니다.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앞으로 사측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노사의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예, 노동조합에서는 논의안에 대해서 상정해 주십시오. 예, 시간 관계상 각 본부별로 최대한 줄여서 한 건씩만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가지 안건 외에 세 가지 현황 사항에서 7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안건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확보 및 집기 제공 건입니다. 요구 내용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수서, 상계, 동대문, 신답 4개소, 그리고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제공 건입니다. 그리고 PC, 전화, 팩서. 두 번째 안건입니다. 조합 활동해보자 복직 건입니다. 2004년 7월 21일 파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조합원들이 아직도 미복직 상태에 있습니다. 분자차량 정비팀의 김호중, 음구용 2명입니다.
동일 그 사업을 해서 함께 연루된 그 철도공사 소속 유화선입니다. 2014년도에 이미 각직이 된 바 있습니다. 해서 2004년 제1파 폐고자 관련 기본적금 고용을 양공사 통합시에 과거 청산 차원에서 원직에 복직시킨다. 세 번째 안입니다. 성무사업소 공간 확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여성 승무원 증가 대책이 전무하는 실정이고 문적 공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난개발 형식으로 이렇게 배제가 되어 있거든. 필요하다면은 관련 TF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 내용은 조직 구성 변화에 따른 공간 재배치 요구입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기술 현업 직종 통합 근무 공간 조직 개편 건입니다. 기술 현업 직종 공간 통합 근무 조직 개편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인데 본선 신호취급실 2인 1조 건입니다. 요거 내용은 2인 1조 점검을 좀 예외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호취급실은 2인 1조를 점검을 예외를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 6번, 7번 사항은 현안 사항으로서 공로 연수 시에 적정 임금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임금 삭감 항목을 좀 축소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업무 지원 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 그리고 교대에서 통상 근무로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여섯 번째 안건입니다. 노동 유임금 확대 적용 금지 건입니다. 삭감 항목을 좀 축소를 해달라는 그런 요건입니다. 기술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상여금, 장기 근무수당 등 그런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전 역사 적정 인력 충원 건입니다. 현재 연구 같은 경우는 120개월 중에서 43개월은 사무원들이 통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역은 근무를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전 역사 적정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건 4가지 외 현안사항 3가지를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합안건 총 4가지, 그다음 현안 3가지에 대해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 1번 안건에 대해서는 노사협력 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조합 사무실 확보건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개 기지, 5개 차량 기지, 그 다음 별관, 본사에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14개소 저희들이 설치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지금 11개소는 제공이 완료됐고요. 지금 3개소가 제공이 지금 못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소 3개, 동대문 신답으로 되어 있지만 동대문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고 동대문이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3개로 대체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한 개수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수소 같은 경우는 차량기지 후생동 2층에 청소 용역실 사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노산역처에서 승인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차량 사업소 여건으로 지금 현재 예치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하고 신답별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승무원들이 배치가 되고 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해서 동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3개 승무로 이제 대체를 하기로 해드렸고 신답별관 같은 경우는 기술 분야에 유효 창구가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요거는 좀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계 승무 같은 경우는 현재 여직원 휴게 심실을 이제 공사가 조만간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직원 휴게실 및 침실이 준공이 되면 지금 기존의 상계 승무 바독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회 사무실을
여직원 휴게실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 직기 제공에 관해서는 조합에서 그 실태를 좀 조사하셔가지고 컴퓨터 또 전화, 팩스 등 그 복합기 같은 경우가 사용할 기기가 있으면 소요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건 두 번째 조합활동 해고자 복지권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원의 팀장 김용민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요. 그 문제가 되는 그 김호중 농구동심의 홍순영 세월이 이제 2007년 대법 확정 판결 이후에 중노인 구대 신청 받아들였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저희 쪽 항소와 상고를 거쳐서 일단 최종심 판단에 대해서 일단 당일직 요건에 해당돼서 일단은 그렇게 면직적으로는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조합 관련 활동 해보자 전체 16분 중에서 4분이 이제 복직을 했고 주장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당시 이제 다른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 건이 이제 어떤 사인 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된 형사건과 관련된 어떤 그런 해고건이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저희가 재입사했던 케이스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측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동일한 건으로 이제 도시적동사의 이제 유모 씨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 케이스가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기본 입장은 그 재입사가 어렵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군자 정비의 주회장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그때 모든 상황을 봐왔던 김영민 씨가 지금 참석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서지 5차 단체 교섭 때 우리 김전 사장님 처음 뵀습니다. 그때 말씀 좀 제대로 못 드렸지만은 유하선 씨가 2015년 1월 9일자로 우리 김전 사장님이 직접 복직을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도착을 저분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이 내용은 우리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직접 트위터에 2015년 1월 9일자에 복직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사안으로 진짜 잘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된다는 거는 진짜 법의 형평성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작년부터 이 건 때문에 줄줄이 뛰어다니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내고 조합원들께서 알아야지만 이 부당함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왔고요. 사장님께서 좀만 더 심사숙고해 주신다면 돌첫 유하선 씨처럼 이분들 복직 못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사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거를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운이 없다. 줄을 잘못 썼다. 이제 인생살이가 롤러코스터인데 밑으로 떨어질 쯤에 이 양반들이 지금 해고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앞에 우리가 수많은 해고된 분들이 복직된 거는 현행법으로 하면 이건 복직돼서는 안 돼요. 왜? 대법원은 지금 이미 패소가 됐는데 어떻게 복직이 됩니까? 그러나 그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과거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부 포용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전혀 시정 그 잡범들처럼 어디 술 먹고 난투지라고 그거 아닙니다. 오직 했으면은 이 방에는 이제 저쪽 그 경영상황실에 가면 그 전임 사장님들 사진 쭉 붙여져 있는데 그 당시에 재임했던 우리 강경호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 친구들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 그 법원에다 제출하고 탄원서까지 써줬어요. 그 탄원서가 아마 저 자료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런 다른 관점에서 그냥 원론적으로 뭐 인사처에서 검토해서 이거는 현행 어렵다 이렇게만 답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과거의 대립과 갈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어진 이 친구들 어떻게 보면요 대단히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조합활동도 그렇게 심하게 안 했습니다. 고작 해봐야 그 현장에서 분회장 대의원 정도 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모든 것들은 이제 계기가 있잖아요. 특히 지금 앞으로 양공사 통합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때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제가 돼야지. 지금 가정은 가정대로 풍비박산돼서 집은 서울이고 애들은 여기서 생활하는데 저쪽 뭡니까 김해인가요? 거기 가서 내려서 생활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거기 광대한 그 자료를 쭉 보고 특히 전임 사장님, 본부장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 엄격하게 치면요. 이것은 사측에서 조정한 이 양반들이 희생자예요. 이 양반들 그대로 뒀으면은 파업 끝까지 했으면은 그런 얘기 안 들 건데 사측에서 이거 지금 파업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속된 말로 거기 위화도 해군에 앞장서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꼴을 당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 몰라라? 너희들은 대부분에서 패소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한번 이 과거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울림이 있다라면은 그런 계기가 됐을 때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사업소 반납 건에 대해서는 이제 운전사한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안건 성모사업소 공간을 뽑아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 오셔가지고 9월 13일 날 방침이 나서 그 이후로 기후사업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12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사고안건 관련해서 이견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여기 이번에 공사 측에서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우리 현장에서 지금 이제 과거 채용 여건하고 많이 변했잖아요. 그 여성 우리 승무원들이 들어오는 거 관련해가지고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주로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지금 저 거꾸로 소수의 여성 승무원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 다수의 기왕에 남성 일색의 사업소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타성적으로 수십 년씩 해왔다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신규 여직원 더군다나 나이 어린 이런 여직원들이 함께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고생이 더 심해요. 함께 승부를 하는 과정까지.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간 재배치라든가 일단 여성 승무원들이 생활하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어제 배려가 좀 확실하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 근데 이제 저도 하루 이틀 같이 생활한 게 아닙니까? 우리 회사 공간을 가지고 각 처실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제 각 직종별 분야를 해서 챙기기 바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물론 운전처에서 다른 데로 여기저기 공간을 구석구석 물색을 해서 귀퉁이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난개발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전체 새로운 채용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또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어떤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지 현재 현장에서 마음고생들이 서로들이 눈치 보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승무 쪽에 보면 승무는 개별 노동이잖아요. 스케줄 부여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 성향이 좀 뚜렷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직 문화에서는 또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자들 지금 차장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유암사도 이제 신규 유암사들이 거의 20%까지 올라가고 매년 이제 늘어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본업을 가기 전에 집체교육 등을 통해서 소속감과 또 여러 가지 그 조직 생활에 어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예. 넘어가시죠. 기술연합 직종 공간 통합 근무 조직 개편권에 대해서는 그날에 우리 그 연금열 본부장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저 기술본부장이신 김석태 본부장님 말씀 좀 드리고 또 제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좋을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일단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번에도 그 세공 본부장님 찾아뵙고 위원장님과 같이 충분한 의사 전달 기록도 사장님한테는 또 공문 형식으로 제가 의사 전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뭐 경영진이나 우리 노동조합이나 이게 좀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사고 없이 잘 운영되길 바라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동조합이 특별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기술 분야는 직종이 8개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사협의회나 이런 데 제가 노동 활동하면서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앙금이 많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4분의 1 조직이니까 하나씩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는 한 직종인데 우리 8개 직종이니까 8년씩 늦습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 출범 도시철도로 이 인원 비중이나 이런 또 이렇게 조직 비중을 보면 대부분 기술 분야가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좀 조직 경향이 도시철도에서 기술 분야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반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저번에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옥수 PSD 약수 PSD 사무실 안전업무직 PSD 사무실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한 40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외에 철도 장비 안전업무직들도 지금 사무실을 가보니까 너무 좀 안정이 안 돼 있고 진행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 운전치급시 위인조 근무를 예외로 해달라 이 얘기는요. 솔직히 노조에서 안전운행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면 우리 그 사람 안 되면 안 해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면 상황실이니까 예를 들더라도 결국은 직원들이 재판까지 받게 되고 병원에 따른 해고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 구체적인 큰 경영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인이 돼야만 근무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부당하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좀 되게 예외적으로 한 사람은 기계실을 지켜서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현장 분기기에 가서 토코펠로 해야지 이게 통화가 되고 서로 교감이 돼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요 참 직원들이 진짜 충성을 해서 좀 많이 충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또 급하게 하면 또 감사실에서 적발해가지고 또 징계를 주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기술 분야에서 직원들이요, 이렇게 저만 연금열이가 노조 본부장이 돼가지고 저만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좀 바라겠고, 현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동안에 수없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 조직 개편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여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 옛날 그 직종 독립성을 유지하는 걸 되고 계속 수도 없이 반복을 해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다른 직종은 조직 개편 할 데가 없어요. 차량 영문 승무원 이런 데는 딱 그대로니까. 할 게 없으니까 딱 보면 기술이 직종도 많고 사업수도 많으니까 기술을 상대로만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도대체 그동안 거의 뭐 3년, 4년마다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 수도 없이 반복된 조직 개편을 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보다 무조건 새로운 것은 좋다, 새로운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갤럭시 노트 7에서 나왔지만 새로운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적어도 안전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검증된 조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직종 공간통합 조직 개편 부분도 전면적은 아니었지만 5개 기지에서 한번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관리자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 전기 출신이 오면 궤도나 신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지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직종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형식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직종별로 이렇게 다시 원대기가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질있게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들도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직원들이 이렇게 자꾸 그 업무 집중도나 또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불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유지된 조직도 상당 부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시험해 보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것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노동조합 주장이 많이 관철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회귀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번에 본부장님하고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인원은 적지만 정기 직종은 뭐 예를 들어 승무나 차량 직종하고 같은 직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균등하게 봐야 될 정도로 직종 간 특이성이 있다. 같은 계급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직종 간 특이성을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나 이런 데 신규자 채용할 때도 결국은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걸 전문성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이렇게 하기가 같이 하기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당역에 신호가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3, 4호선 신호하고 2호선 신호가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호선에 문제가 생기면요 3, 4호선 신호가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시스템 운영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 같은 경우는 되겠죠. 같은 역이니까. 그런데 기술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메트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된 그 1호선 지하철 때부터 쭉 이렇게 30년 전부터 이렇게 지하철이 건설되다 보니까 구형이 이렇게 계속 누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이 새 것을 이렇게 층층 겹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새로 만드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한 시스템으로 해서 딱 돼 있지만 우리는 1호선 만들고 10년 지나서 2호선 만들고 10년 지나서 3, 4호선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일도 안 되고 자재나 통일도 안 되고 시스템도 통일도 안 되고 인원은 인원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획일적으로 됐다 하면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축이 될 겁니다.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분야의 그런 특성과
또 우리 메트로의 그 건설 당시 특성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저는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이 조직 개편이나 환경 근무 형태나 이런 조건이 결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통합 조직 개편, 공간통합 근무에 대해서 집중과 공간통합 근무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근로 조건 저하로 보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 이건 거의 혁명적이고 너무나 감내하기 힘들다. 신규자 창업 때부터 이런 근무 조건이라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겠지만 이거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한 상태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것에서는 너무나 근로 조건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 업무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그건 좀 감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주 업무가 아닌 그런 외부적인 업무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게 되면 뭐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 주 업무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로 보고 있으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합원들 대표해서 나서서 그것을 유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더 개선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에 군사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가능도 된 거에 대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직종을 위해서. 그렇지만 최소한 기술 현업 조직은 이번에는 현행을 좀 유지를 해주시고 좀 개편을 하더라도 기술 현업 조직은 지금 형태의 조직을 좀 유지하시고 관리소와 관리소장 직제나 관리소 위치나 관리소 조직을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셀센터 조직도를 보면 셀센터 밑에 10개, 몇 개의 조직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조직을 보면 관리소 조직이 지금 조직도에 나와 있지 않고요. 이론만 사업소에 좀 배치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된다면 기술 조직은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 집중이 8개 중에 훨씬 많네요. 다른 본부에서는 한 2분, 3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기술본부장님께서 거하게 4배를 하셨거든요. 어차피 기술 집중 8개 중에 맞습니다. 처음 답변 드릴게요. PSD 사무실 약수 선릉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12월 22일께 완료됩니다. 그 전에 충분한 사무실 공원 확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통목, 그 장비 사용 부분 현재 수소나 신정, 그 다음에 지축 좀 한다고 했는데 쓰는 사무실을 재개조하다 보니까 좀 이비점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쓸 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운전 취급실에 2인 1조 근무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안 하겠어요. 차라리 2인 1조 안 되면 안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2인 1조 안 되려도 일을 하시겠다는 부분에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 대신 첫째 저희들이 우선이 안전이거든요. 안전을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 안전 최우선이 뭐냐 이런 현상이 발생된 부분이에요. 저도 100번 이해가 갑니다. 왜 취급실 근무자가 2명인데 한 명은 기계실 근무해야 돼요. 한 명은 나가야 되고 그것을 좀 방법론을 차라리 기계실 사무실의 모든 것을 그 본사로 이관시켜가지고 본사 사령실하고 통한 방법 그런 개념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토시는 안 틀려요. 맨 마지막 하신 말 똑같고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술 쪽의 조직 개편은 남의 손을 안 빌고 저희들 손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본부 조직 개편 많이 했습니다. 사실 평균자가 2인에 3년 한 번씩 했어요. 저희들이 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큰 틀에서 봐주십시오.
자, 통합한다면 통합 조직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리소 조직 하나만 봤을 경우에 저희들도 관리소 조직하면서 자, 관리소장 놔둡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직종 통합 안 합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신호는 신고로 운영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기술 직종, 8개 직종 말씀하시는데 이 8개 직종 내에서도 소통, 협치, 기술 직종 직원들 가지고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모르고 살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마 상조비를 많이 나올 겁니다. 다른 건 똑같이 합니다. 자, 신답 봅시다. 신답 다 들자고요. 신답의 기술 발전 생깁니다. 신답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 어디로 가면 신답 건물 내에 있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안전관리가 앞으로 지금 직종별 안전관리에도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시키기가 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있고요.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조건 여하 부분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일로 지금 직원들의 걱정 부분이 직종 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데 자, 관리소장 명칭을 쓰겠습니다. 자, 시청 기술 사업소 신답 관리소장 쓰겠습니다. 그대로. 자, 여건이 지금 사무실 조성도 안 되고 근무 환경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근무 시기는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큰 틀에서 우리가 통합을 앞둔 마당에 통합 조직을 갔을 경우에 우리들이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좀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고 운영하시면서 이런 점이 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해소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사측에서 임의를 안 가겠습니다. 사실 운영에 전에 5개 차량기지 부분 하시는데 그거하고 상황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게 관리소 하나에 직종 5개 넣어놨었어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직종별로 2명, 3명이 필요하는데 1명밖에 안 넣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현재 조직은 그 조직 그대로 갑니다. 변화 없어요. 오직 우리 기술 분야의 하나 구역만이라도 소통, 상호, 협조해서 서로 돕고 그 관계를 보시고 특히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윈윈 작전을 써가면서 좀 조직의 활성화,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자 생각했던 분이고 이 조직을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사실 운영상의 큰 틀에 대해서는 정리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가서는 상호 협의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의견 내십시오. 의견 받고 아니다. 방향 바꾸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놔두고 우리가 특히 제가 이번에 좀 신경 쓰던 부분이 PSD 무지 힘들었죠. 성수, 강남, 구리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 전문화 시킵시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문화 시키자 이거죠. 그 안에서 기술 개발도 하고 운영의 방법도 찾고 자, 성장기 안정감 해년마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시의회 요구사항에 설치하지, 시민들 설치하지, 우리 필요 설치하지. 1년에 수십 개 늘어나요. 그 수요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용역이 한계점, 관리 한계점. 그런다고 해서 현재 지금 관리소에서 지금 사업소에서 100% 관리가 안 되잖아요. 뛰어내자, 전문화 시키자. 그것이 바로 직종의 저는 전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 사업소 왜 만듭니까? 네, 말씀 잘 듣고요. 그래서 조금 더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조합원들도 마찬가지 제 직원들입니다. 제 직원들이 잘 돼야 저도 좀 편한 거 아닙니까? 회사가 잘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상호 협의해가면서 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취급식 관련 부분은요. 저희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면요. 2인 1조가 되게 당장 이런 채용을 해라.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양보로 해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하겠다, 국벌 동의를 하겠다 하는데 뭐 완전히 통합하고 하겠다 그러고 홍을 하나 더 붙이시려고 하는데 그건 좀 이 노사협력회의를 주최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사장님을 좀 모욕하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혹은 더 이상 붙이지 말기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점도 강구를 해가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그 가장 현안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지하철이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근데 몇 년 전부터 뭐 통합이니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고 자꾸 직원들이 마음을 못지 않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지하철이 안전하려면 기술이 안정이 돼야 돼요. 우리 기술 직원들이 유지 보수하는 것은요. 오늘 안 해도 내일 표시 안 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고 이런 분위기를 경영진이나 노동조합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당신이 노동조합이 경영진을 걱정하냐, 회사를 걱정하냐, 그러면 답을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지하철은 1m 구간이 빈 공간이 없어요. 다 책임자가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결국 그 책임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번에도 잘렸지 않습니까? 해고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 방어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하철에서 최소한 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20, 30년 근무하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면 저는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철 같은 경우도요, 기술 분야에서 그 노동조합의 그 현안이 직종 분리해달라 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뭐 헌법을 고쳐갖고 없어지기 전에는 만약에 공간통합법이나 이런 게 시행됐을 때 남녀 사이 합법하면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나서 노동조합이 있는 한은 그건 분명히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강제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뭐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데는 자발적으로 좀 업무에 충실하게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내사심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기술 개편은 조금 최소한 현장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그 노사협력회의는 우리 기술본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노사협력회의가 이랬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지금 많이 할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아직 4, 5, 6번 안건이 현안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상호 협조해서 세밀한 부분을 서로 붙이면 붙이자고 붙이겠다. 붙이자고 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전에 말씀하니까 지금 거기 사업본부장님하고 기술본부장님 옆에 계시는데 아까 승강기 사업팀하고 기습이 관련 우리 안전사고는 거의 운전사고 관계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게 전부 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은 직원들이 나가서 다 이제 물론 고치는 거는 말고 고치는 거 외에는 전부 조치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조치 사항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고객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승강기 사업이라든가 PSD 사업, 또 운전사고 이런 부분이 모든 사고가 나면은 그 조치는 전부 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본부장님 지금 사업본부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조직 개편 하시려면 모든 사고 근본 원인도 물론 해결했지만 사고 조치 부분까지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그 안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28일까지 서로 간의 그 협조 상호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서 세밀하게 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좀 협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번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시 그 적정 임금 보장 관련해서 우리 담당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죠. 그 공무연수 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 교대 근무하시던 분들이 통상 근무를 오시고 또 수당에 그 임금에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야간 근무 수당, 교대 근무자들이 통상으로 오시면서 공무연수 들어갈 경우에 야간 근무 수당, 그다음에 직책 수행비, 그다음에 또 승무원 같은 경우는 승무수당, 또 자격 면허 수당, 또 연차 휴가 수당 등이 이제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불가피합니다.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사장님 지시로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일괄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을 하고, 그 공로연수를 이제 가시지 않겠다는 분, 또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만 가시겠다는 분, 또 1년 가시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판단을 해서 시행을 계획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공로연수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지원수당이나 자격수당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아니, 제가 그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내년에는 그러면은 희망자에 한해서 뭐 1, 2, 3, 4, 5, 9, 8, 9 희망자에 한해서 하시겠다는 지금 내부 계획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가 올해 3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첫 해인 그 2014년도, 15년도에는 6개월 그때 처음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6개월 했고요. 지난해 이제 그 공로연수 가실 때는 1, 2급은 이제 뭐 3급까지는 최초에 이제 모두 다 의무적으로 가고, 이제 4급 이하는 희망자 6개월 또는 안 가시는 분, 또 1년 가시는 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직종에 또 많이 가시니까 인력 운용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희망자를 일단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해서 1급도 뭐 안 가시는 분, 또는 6개월만 가시는 분, 1년 다 가시는 분 이렇게 한번 희망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은 뭐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김원주 사장님께서도 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회사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공로연수에 대한 이제 기본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의 뭐 기본 방침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인력 운영이라든가 또 희망자가 또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전체 다가 그냥 1년을 다 가실지 또 6개월만 가실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2017년 공무원수 시행 공문은 언제쯤 내려갈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어차피 지금 10월 달이 닿았고 11월, 1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뭐 하여튼 11월 중으로 시행 방침을 정해서 우리 양당 간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예. 1차 조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간에 또 뭐 정확하게 조사하면 또 한두 분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지금 됐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요. 현장에서 지금 그 공무원수 지금 우리 이제 공무원수 가시는 분들이 임금 피크제하고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손익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동자들 질문을 많이 하는데 노동자로서 이걸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 그 인사처나 그 급여복지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각 직종별로 근무 형태별로 해서 그 손익 계산과 관련된 급여 계산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예시해주면 항목별로 조치를 해주면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정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만간에
그런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공로 연수를 받아봐가지고 너무 많은 어떤 특정 직종이 너무 많이 간다 그러면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뭐 인사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프로테이지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로연수 계획을 회사가 전부 개인한테 임의적 판단으로 맡길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가도 어느 정도까지만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일해라고 이 근로기준법에 정해놓거든요. 공로연수에서 전체적으로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나름대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성진 적체 문제 여러 가지. 자,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임금이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임금 피크하고 공로연수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와닿는데, 보통 공로연수 들어가면 4급 35 기준으로 이 교대 근무자들한 돈 1,000만 원씩 까져요. 이렇게 임금을 삭감하는 내부에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 뭐 지침이랄지, 어디 뭐 판례랄지 그런 거 있나요? 그걸 안 하면 임의적으로 그냥 정하신 건가요? 당연히 뭐 내부적으로 공로연수란 말은 그야말로 30년 또는 40년 재직하셔가지고 그간의 공로를 이제 인정해서 1년 정도 최대 1년까지를 이렇게 씌워주는 건데 실적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안 나가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감사원이나 외부에서 보면은 공로연수는 일단은 회사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안 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실적급 안 줘야 되고 직책 수행비 직책을 안 맡은데 무슨 놈 직책 수행비 왜 줍니까? 아니, 지극히 맞아요. 그런데 이 공사가 소위 이제 그 삭감하고 있는 항목 중에 저희 보수라는 것이 정확히 뭐 계량화해서 그 직종에 맞춰서 그 노무를 제공한다고 해서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들은 급여 보전 차원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는 것들이 재직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삭감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기술 자격 수당을 그동안에 받아왔어요. 열차에 승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받아왔어요. 그게 기술이 엄청나게 그 분야에 종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업무 지원 수당도 그 계량화돼서 여러 가지 그 편차가 있는데 그렇게 편차를 둘 때는 나름대로 그동안의 재수당을 기본급화하고 수당을 이렇게 업무 지원 수당으로 조정하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싹둑 자르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그렇게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에서 근무하고 어디 성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인사처로 이제 발령을 낸다는 거예요. 소속이 인사처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들의 수당을 그렇게 삭감하는 게 나는 불가피하게 해석해. 문제 있지만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해서 감사에 대비해서 이거 불가피하다. 그럼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라면은 뭔가 합리적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자,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1년에 1,000만 원 삭감돼 가면서 월 100만 원 안 도는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공로연수에 가는데 사람들을 주춤거리게 해요. 나가서 심신도 좀 쉬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 상태에서 공로연수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물어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기준이 여기 좀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나중에 조합으로 좀 주시고 그런 게 없다라면은 뭔가 합리적 선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 중인 게 공연수 간다고 해서 이 양반이 퇴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향후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500명 이상이 나갑니다. 인력에 대한 불균형은 이렇게 되면요 엄청나게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유 그래 나 1년 쉬어야지 하는데 짧게 좀 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인사, 임금, 특히 임금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굉장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우려를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안 두 번째 문제로 노동부 임금 확대 적용 금지권에 대해서는
요번에 파업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기본임금 재수당을 저희 10월 급여에서 일할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의 사례에 따랐는데요. 조합의 이의 제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재직자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술수당, 또 위험수당,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지금 그 법률 자문을 지금 오래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두 군데서 답이 왔는데 서로 상치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한 군데에서 내일 이제 답이 오면 저희들이 그 법률 자문 그 내용을 근거로 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사례라든가 기관에 또 행정의 지침이라든가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일단 10월 급여 공제가 공정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하고 만약에 저희들 임금삭감 항목의 축소 여지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11월 임금에는 또 반영해서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결정은 10월 중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법률 자문이 이제 내일 오니까요. 내일 벌써 10월 26일이라서 이달 중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달 중으로 11월 초까지 저희들이 좀 왜냐하면 다른 기관의 사례라든가 조합에서는 빨리 이걸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빨리 최대한 빨리 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역사 인력 그 적정 인력 충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홍보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2010년 지난해 2월부터 그 3조의 궤도에서 그 4조의 궤도로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그 교대 근무 인력 충원을 하면서 사무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좀 43개역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8개역 그 위탁역 지형에 따라서 그 정원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충원은 어렵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 분야별 특성에 맞게끔 그 여직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여직원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역장이 사무원 업무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하고 또 교대 근무자가 주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좀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향후라 그러면 언제쯤을 말씀하시는지? 시기는 뭐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일단 양공사 통합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맞게끔 해서 그 시기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저희가 2015년도에도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3조기대, 4조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직계 개편을 하면서 센터를 8개에서 15개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최초에는 그게 정원 10명의 8개 센터에 80명으로 운영하다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초반에는 그 6명씩에서 15개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인원을 8명씩 해서 지금 총 120명을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50명이나 통과 근무자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총량에 대해서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역에서 뭐 여기 관하잖아요 지금. 한 역에 보통 이제 30씩 근무하는데 거기다 보면 또 구역장 같은 경우도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대부분 PC 작업이나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뭐 인피 대상자가 그 중에 거의 한 14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40명 중에 구역장 440명에서 10%가 인피 대상자예요. 그리고 주간 근무 때마다 월 지정 일주물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업무 공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직계 개편 관련해서 크게 뭐 논의한 건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센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다른 옥상목이 돼가지고 그 현장 가서 한번 들어보죠. 거기 다니 현장 역도 중요하지만 센터 여직원도 힘들어서 못 해보겠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관성 있게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전부 교대 근무자, 그 다음에 뭐 구역장님이 하시다가 조직임장 또 다른 분이 하시다가 이렇게 일이 연속이 안 되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본사에서 뭐 하나 긴급 공지해서 하다 보면 여기서 제대로 올라올까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인력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뭐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기 정말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좀 별다른 얘기인데 이걸 무역 사고 터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 달라진 거 뭐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기 일 가주시킨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후에 뭐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무 업무는 이건 좀 연습성이 있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소방도 그 과거에 24시간 막교대 하다가 요즘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9시 출근 9시 퇴근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도 사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연습성이나 또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발 풀림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 지금 좀 심각하게 본부장님, 이걸 자칫 오해하면은 여성 직원들을 사무원으로 옛날처럼 유턴시키는 전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딸리 구별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역의 그 사무 능력을 이렇게 저하시켰던 지난날에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역이 잘못 운영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역을 거쳐가신 분들은 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을 하려는 거지, 뭐 여직원들 뽑아갖고 사무원이라는 거기다 없는 직책 만들어갖고 달라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뭐, 예, 좀 긴 시간, 충실한 시간을 좀 있었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노사 대표의 마무리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측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이점이 좀 많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제가 끼어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협력이가 되는구나 생각했는데요. 이런 현안들이 있으면 앞으로 본부장님들도 우리도 먼저 좀 협력회의를 한번 노동조합이 열기 전에 만약에 조직 개편이 있다 그러면 우리 협력회의를 해보자. 사측에도 한번 주장을 해보죠. 매일 노동조합이 공문 보내고 책자 써서 협의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그 현안들이 이제 그 각 지부에 지금 각 본부의 현안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려면 우리가 그 사실상 참여노조가 보니까 그런 소통의 공간들이 없어요. 요거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것은 본부별로 자주 본부장들이 한 인격으로 대우해서 뭐 일노조라고 크게 대우하고 일노조라고 뭐 적게 대우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공정하게 좀 대우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그 야구노 통합 많지만 저는 한번 야구노 통합 필고 치면 이건 절대적으로 필행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는 과거도 알지만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노동조합이 정책을 잡으면 제가 위원장은 인연비 못하잖아요.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도 신유자들이 뭐 전화하고 뭐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같이 노조사가 서로가 확신탄회한 대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벽을 버리고 우리가 뭐 평생 노동자 발상도 아니고 또 평생 임원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아까 그런 문제들은 서로가 소통만 많이 했으면 많이 좁혀질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아쉽다. 앞으로 자주 좀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는 그런 사측이 돼주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사측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노동조합의 사무실이나 승무 또는 직원들의 사무실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뒤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지 않는데 거기서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도 시급한 점을 잘 알고 있고 그 PSD 관리사무소 네 군데도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이고 저쪽에 선당 같은 데는 막 공연장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하기 어렵겠다. 어떻게 거기다 얼마나 닦겠으면 거기다 했을까 우리가. 근데 사실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실 문제는 좀 종합 계획을 세워서 좀
과감한 추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까지는 우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공간 안에서 사무실을 만들어가는 그 순간인데 노사가 좀 머리를 맞대서 그런 거 좀 탈피하고 조금 더 장기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가는 게 그게 온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임기 중에 다 못하더라도 그 다음 해서 바람직하고 좋은 사무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뭐 그런 게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숙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술본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직 이전에 아까 저희 신호운전 취급실의 2인 1조인데 제가 그 구의역 사고 이후에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게 2인 1조를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인 1조가 안전 업무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2인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 작업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따라서 3인이해도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 4인이해도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인이해도 안전할 수가 있는데 내가 빠른 시간 안에 2인 1조가 안전 업무의 대명사처럼 돼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는데 그래서 차제 노사가 우리 업무들을 쭉 분류를 해서 어떤 거는 어떻게 몇 명이 해야 안전한 업무일까? 혼자서 할 수 있고 둘이서 할 수 있고 셋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정의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2명 보면 뭐 2명 갖고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가서 한 사람 3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선은 뭐 2인 1조 그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지만 안전한 업무를 위해서 어떤 안전한 작업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사와 같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을 언제든지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본부에 대한 걱정 많이 하셨고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본부 현장 조직은 뭐 사무실 옮기는 것처럼 오늘 조직 발령한다고 내일부터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을 이렇게 확정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발령이 나서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뭐 사무 환경부터 뭐 여러 가지 장비 뭐 시스템 이런 게 다 검토가 되고 근무 교대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설사 우리가 오늘 확정하더라도 뭐 2달 뒤에 석 달 뒤에 상당한 시간 뒤에 그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또 물이 없고 공백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직을 확정하더라도 저는 뭐 언제든지 시행 시기는 충분히 그는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종 통합 저는 임기 중에 분명히 말씀드린 직종 통합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직종은 전문화돼서 현재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온당하고 어떻게 하면은 전문 역량을 높여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교육 훈련을 시키고 뭐 이렇게 가야 되고 도시철도 운영 회사는 사람이 자산이고 사람이 곧 운영 역량입니다. 그죠? 장비는 낡으면 다시 사올 수는 있는데 사람은 저희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시 못 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 항상 재교육을 하고 그 사람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과 환경을 제공하는 게 회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학 분야는 고유한 직종에서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온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직종을 뭐 통합해서 이렇게 할 생각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도철도 메트로는 8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기술하고 시술이죠. 그것도 뭐 이제 있는 동안에 좀 더 나누려고 하는 차에 이제 못 나누고 왔습니다. 그쪽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기 와 있지만 그쪽에 통합이 만약에 진행되면 너는 그 8개로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미 8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직종이 분리되는 거하고 일을 통합해서 하는 거하고는 저는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은 분명하니까 이걸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기술본부장님하고 또 조합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무에 대한 인력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업무의 발전하는 인력과 업무 발전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 여기 업무가 정말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혼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업무부터 굉장히 어려운 안전 업무까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 직원들이 맡는 업무는 어떻게 코어 업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만 자꾸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를 우리가 하는 업무를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만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가장 비정형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노사가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업무를 따듬어 가면서 우리 직원을 투입해서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일과 이런 게 좀 돼가면 우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을 하고 좀 짧지만 제가 느낀 말씀과 제 숙제로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회의가 더욱 협력적이고 희성적인 노사공동 형성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3, 4분기 노사협력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때까지 노사협력회의를 몇 번 해봤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대표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